오늘은 그 절대역을 회복하는 예술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어두운 표정 짓지 말아요. 예, 뭐 절대역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 사실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잘 하게 되면, 잘하게 되려면 또 처음에는 소리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소리를 어떻게 낼 것이고, 또 전체 뭐 음악 이론이 어떻고, 또 전체적으로 앙상블하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음악적인 것들에서 많이 배우게 되지만, 그게 하나 넘어가면 사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소리 가지고 시작했는데 사람으로 끝나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저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런 과정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알고 우리가 노래를 하고 또 연주하고 표현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뭐 굉장히 여러 측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역치라는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역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역치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공되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자극,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은 제공되어야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자극을 역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그 역치의 최소값이, 이거는 그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거든요. 그 최소값이 뭐냐 하면 4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어두운 밤에 48km 떨어진 거리에 촛불 하나가 딱 켜져 있는 걸 사람이 볼 수 있대요. 그거보다 거리가 좀 멀어지거나 촛불보다 좀 어두운 게 있으면 안 보이는데, 딱 그 정도 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귀는 어떠냐 하면, 귀의 그 역치의 최소값이 뭐냐 하면, 아주 조용한 방에 한 6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들리는 손목시계 소리, 그게 청각적으로 역치라는 거죠. 이 맛은 또 어떠냐 하면, 물 한 8리터 정도, 물 8리터 정도에 설탕 한 숟가락 들어가 있는 거를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각 코 냄새 맡는 거 어떠냐면, 한 30평 정도, 방 3개 정도 있는 30평 정도 아파트에 향수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거를 사람이 코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은 게 촉각은 그 아주 조용해야 돼요. 조용한 중에 그 벌 한 마리의 그 날개 한쪽이 뺨에 와서 탁 떨어지는 걸 사람이 촉각으로 느낄 수 있대죠. 제가 이런 걸 알면서 우리 딸내미가, 둘째 딸내미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해서 이제 졸업했거든요. 근데 얘가 어려서 이게 손이 너무 거칠어요. 애가 피아노를 하는 놈이. 그래서 큰 딸내미는 손이 되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느낌이 좋은데, 둘째 딸이 터치를 하잖아요. 그럼 막 아파. 이렇게 뭐 주물러도 얘가 이렇게 어깨 주물러주면 좀 아프고 별로 하기 싫은 티가 팍팍 나는 이런 느낌을 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예 그 숙제를 줬었어요. 한동안. 너 잠자기 전에 늘 이제 인사하잖아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할 때 니네는 아빠 얼굴 만지고 자기. 그러면 인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딸내미가 와서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그럼 기분 좋아. 근데 둘째 딸내미가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턱 와서 돼요. 그거 말고 더 부드럽게 터치하게. 그럼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이걸 하고 애가 한동안 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터치하는 그 절대역을 회복하는 그런 느낌들을 아이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걸 시켰던 적이 있고, 또 하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지금 이렇게 매스컴이 많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요, 자려고 누우면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요즘 시계 소리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 얼마나 계세요? 저 예전에 생각하면 저는 제 책상 위에 탁상 시계가 있었고 벽 시계가 있는데, 그 자려고 누우면 이 시계의 그 소리가
이게 그 초바늘이 엇박자가 나서 리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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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그러면 그것 따서 쿵짝 쿵짝 그러다가 잠도 못 자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계 그 초침 돌아다니는 그 느낌들, 그 소리들을 다 듣고 살았던 시기가 있는데, 요즘은 자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극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그 자극으로부터 무뎌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절대역을, 그걸 절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절대역치죠. 그 절대역치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절대역을 많이 상실하면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전철역을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친구는 이어폰으로 락 음악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끼고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까지 그 음악이 들려. 그럼 이걸 끼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크게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걸 지금 듣고 있는데 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밖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저렇게 크게 들릴 정도의 자극이 귀에 가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자고 있는 사람은 그 강력한 자극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잖아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노래해도 춤추는 자가 없고 곡을 해도 우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각이 무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역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치에 대한 건 그 절대역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역 말고 이걸 차별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의 어떤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감지하는 그 차이를 느끼는 역치가 있어요. 그걸 차별역이라고 하는데, 그 역치는 그 독일의 베보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거 실험했거든요. 어떻게 실험하는 거냐 하면, 그 우리가 어떤 변화를 느낄 때 그냥 내가 조금 변화를 줘야지 하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상승한다고 해서 변화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연주자들이 앞으로 이거 어떤 음악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내가 크레센도를 했어요. 여러분, 크레센도가 무슨 뜻이에요? 점점 크게? 크다는 건 없어요, 음악에. 크다 작다는 음악에 없는 용어래요. 이거 나중에 점점 세게, 그리고 점점 강하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세게 하다 보니까 좀 크게 나오는 거지, 크다고 센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크레센도가 뭐라고요? 점점 세게 어떻게 하라고? 점점 세게 어떻게 하라고? 연주하라고? 곡의 반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크레센도의 진짜 뜻은 점점 세게 느껴지게 하는 거라고. 그럼 포르테는 무슨 뜻이겠어요? 강하게 세게 연주하라고? 느껴지게 하라는 거죠. 느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치? 내가 연주를 세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 5살짜리가 아빠하고 세게 막 포르테로 때렸어. 집단에 포르테로 때렸는데 제가 포르테가 돼요? 맞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절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변화를 감지하는 그 역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실험을 했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무게를 들고, 이쪽에 100g, 양손에 100g씩 되는 이제 추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손에 들고 있을 때 한쪽에 1g을 딱 올린다고, 한쪽에만. 그럼 그 1g이 무게가 늘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무게를 감지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1g일 때 못해요. 2g 올렸는데도 못해요. 3g, 4g, 5g 딱 되니까 이쪽 좀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레센도를 할 때, 나 크레센도 했어, 나 크레센도 한다, 그럼 저 사람들이 느낄까?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크레센도를 했는데 분명히 5g이 돼야 느끼는 거예요. 5g이 돼야. 또 실험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100g이 아니라 200g을 딱 들고 있었어요. 200g을 들고, 자, 그럼 5g 딱 올리니까 느껴요, 못 느껴요? 100g일 때 5g을 올렸을 때는 느꼈는데 200g을 들고 5g을 올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6, 7, 8, 9, 10 이렇게 올려내 10g 딱 되니까
무게가 올라와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게 감각이 변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고 음악을 표현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게 이거 크레센도 있어, 그럼 요 정도, 나 지금 크레센도 했어 하는데 저쪽에서는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 감각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딸려서 이제 감각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마케팅하고 막 할 때 가격 책정하고 할인할 때도 그렇게 한대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 1,000원짜리 물건에서 50원 깎아준대요. 그러면 많이 깎아준 것 같아요? 네? 50원? 별로예요? 그럼 10,000원짜리인데 50원 깎아주면 별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원짜리 뭐 이랬을 때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만큼 한 200원 정도. 그렇죠? 10,000원짜리 했는데 200원 깎아주면 10,000원짜리 했을 때는, 그렇죠,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 그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역치에 딱 도달하도록 그렇게 물건을 깎아주기도 하고 마케팅에 활용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변수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감각 순응이라는 거죠. 감각 순응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밝은 데 있다가 껌껌한데 갑자기 나가면 앞이 잘 안 보여.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보이게 되죠. 또 반대로 밝은 데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 껌껌해서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게 감각이 순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뭐 좀 더러운 얘기지만 방 안에서 누가 방구를 뽕 꼈단 말이야. 그럼 냄새 나요, 안 나요? 지금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유 너 여기서 방구 끼고 그래, 막 핀잔도 줬는데 좀 있으면 냄새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없어져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방에 싹 들어왔어. 근데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코를 꽉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냄새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냄새가 있었어요. 냄새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꼈어요. 왜? 감각이 순응해서. 여러분 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 때, 청중들이 여러분 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 때, 포르테를 계속 듣고 있으면 저 사람들의 감각이 순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각이 순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르테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포르테를 못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런 상황에서 방구 냄새가 계속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구를 계속 끼면 안 되고 더 진하게 껴야 돼요. 계속 끼는 거, 방구를 계속 끼는 거. 물론 이제 농도가 얕아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하고, 그걸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하고 내가 그 행동을 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음악적인 테크닉 아니면 그 메커니즘 때문에 고민하고 연습했다면, 이제 이걸 저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이제 그것까지 알고 음악을 표현하면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집중력, 그 다음에 설득력, 감동스러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아까 대표님도 계속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는 마땅한데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얻는 게 그렇게 귀한데, 우리가 이런 음악적인 표현들이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고 그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한다면 돌아올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이제 소리에서 또 하나 넘어서서 사람을 이해하는 대로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부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치에 대한 이해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제가 강의 주제로 잡은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이 절대역을 회복하는 예술가. 사람이 그 절대역을 회복하잖아요. 제가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잃어버린 그 감각, 우리가 그 감각을 회복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미세하게 들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미세한 음성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역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하실 때 아까 말한 6m 떨어졌을 때 들리는 그 시계 소리, 그 손목 시계 소리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거기에서부터 아주 강력한 그런 파워 있는 소리까지, 이 폭이 커졌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의 폭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절대역과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변화하는 이런 변화에서 생기는 그런 차이의 역과 그리고 감각, 순응,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그 만들어진 그 연주자들에게 꼭 참 연주들이 참고해야 될 명언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각이 산술급수적으로 변할 때 물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해했어요? 이게 그런 역치, 절대 역치, 그 다음에 뭐 차별적 역치, 그 다음에 감각, 순응, 이런 사람들의 감각이 계속 그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려면 감각이 산술급수적으로 변한다는 건 그냥 산술이라는 게 1, 2, 3, 4 하는 거예요. 감각이 변했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감각이 변했다라고 느끼게 되려면 물리량은 어떻게 늘어야 된다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변했다라고 느끼게 하려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힘을 얼마큼 써야 돼요? 4로 자극해요. 그 다음에 8, 10, 이런 식으로 이게 물리량이 늘어야 저쪽에서 변했다 크레센도 한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가진 힘의 30으로 크레센도를 시작했다고 치잔 말이에요. 30 했어요. 그 다음에 몇 해야 돼요? 60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120 해야 되는데 자기 한계를 넘어섰죠. 크레센도 2번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누군 2로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크레센도의 영역은 굉장히 커지죠. 누구는 0. 몇몇몇, 누구는 6m 떨어진 그 시계 소리만큼. 그 절대역에서 크레센도를 시작한 사람이, 그리고 훈련량에 따라서 더 강력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 한계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쪽에 미칠 수 있는 자극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또 따라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들이니까. 사람은 들리는 것을 듣지 않고 자극된 걸 듣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걸 보지 않고 자극된 걸 봅니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면, 그래서 모든 매스컴들이 다 자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자극이라는 거, 그런 정도의 자극이 가야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하는데, 지금 모든 분야에, 거의 모든 분야죠. 강의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마케팅 하는데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극을 통해서 어떤 인지에 도달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 거고,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을 조금만 뜨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가면 이게 굉장히 다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악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우리 클래식한 선생님들이 조금 더 그 절대역을 회복하는 그 수준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 잃어버렸던 이 감각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역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절대역을 넘어선 순간부터 상상의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사실 무엇을 가장 아름답게 느끼고 가장 감동적으로 느끼는 건 상상할 때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소설 너무 재밌게 읽고 만화책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로 딱 나왔어. 그러면 그게 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워요? 대체적으로 책이 영화화됐을 때 좀 불만족스러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책을 읽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상상을 했거든. 그 작가가 적어놓지 못한 그 행간, 비어있는 행간을 우리가 다 채워넣어서 기가 막힌 상상을 해서 그걸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느꼈는데,
그게 실제로 눈에 딱 보여졌을 때 그게 이게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예술은 상상을 열어주는 데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상상을 열어주는 데까지 넘어가야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감동과 더 큰 아름다움을 관객들이, 청중들이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상을 넘어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제가 볼 땐 그 절대역이란 말이에요. 그 절대역을 넘어서 그 48km 떨어져 있는 그 촛불이 안 보이는 그 수준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수준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많이 회복되고, 그렇게 감각들이 회복될 때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그 수많은 것들, 사람들의 소중함, 그 아주 부드러운 터치의 그 감동, 그 감격.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연애할 때는 이 여인의,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그 손을 터치하러 갈 때 사실 그게 그 아까 말한 벌의 그 날개 하나가 탁 떨어져서 오는 그 촉감으로 이게 닿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덥석 잡는다고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감각을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시인이 되는 거라고.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렇게 시인이 되는 마음, 잃어버렸던 수많은 그런 감각들이 깨어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게 될 때 천지를 지으신 이 자연 속에 드러나 있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성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이 이 절대역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